네, 정보 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이야기해 볼 건요. 인코딩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인코딩이라는 용어를 쓰죠. 인코딩, 디코딩,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 복호화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간혹 이거에 이제 명확한 의미를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인코딩을 암호화로 생각하시는 현장에 가면 개발자분도 계시고요. 뭐 감리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좀 오해를 풀고 명확한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인코딩의 의미가 뭐죠?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으로 뭔가 변형시키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목적은 여러 가지가 많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변형시키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문자를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면 문자 인코딩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동영상들, 동영상에 저희 가면 또 인코딩, 디코딩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영상 자체를 또 어떤 형태로 또 변화시키면 그게 인코딩이 되겠죠. 원래로 다시 복귀하면 디코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인코딩에서, 인코딩은 사실은 중요한 거는 암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암호화가 아니라는 그 형태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제가 감 이런 글자를 인코딩 했어요. 이게 막 뭐 바뀌었어요. 뭐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암호화된 건 아니죠. 이 인코딩의 특징이 이 값을 바로 디코딩하면 우리가 감이라는 걸 다시 바로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이나 디코딩 함수는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형태는 바뀌었지만 이게 암호화는 아니다라는 거죠. 간혹가다 이 인코딩을 하고 이거를 마치 이제 암호화를 한 거로 이야기하시는 현장에 가면 좀 계시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암호화는 뭐냐? 암호화는 이거죠. 이 감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암호화를 하면 어떤 이상한 그렇게 암호화 되겠죠. 근데 이 인코딩과 차이는 얘는 어떤 키를 주입하죠, 항상. 어떤 키 값을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된 값을 만약에 거꾸로 복호화 할 때는 바로 우리가 함수만 안다고 복호가 되진 않죠. 복호화를 할 때는 이 복호화할 수는 또 키를 넣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동일하면 저희가 뭐 대칭키라고 하고요. RSA처럼 서로 이제 이게 쌍으로 돼 있으면 비대칭키 이런 용어 쓰죠. 하여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감리 현장에서 쓰고 있는 이런 인코딩과 암호화 용어는 명확히 다른 거라고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특징은 이런 인코딩은 그냥 형식은 바뀌었지만 바로 원 상태로 디코딩이 된다는 거죠.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이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암호화라는 거는 어떤 키를 넣어서 암호화하고 중요한 게 복호화는 아무나 못하는 거죠. 그 복호화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도 어떤 특정한 키가 있어야만 원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암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인코딩, 디코딩과 암복화는 완전히 다른 것이며 각 특징은 이렇다라는 것을 우선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 현장에서 좀 이제 나오는 용어들 중에서 몇 가지 좀 저희가 이제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코딩이라는 말이 나오죠. 인코딩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인코딩. 중요한 건 저희가 다룰 건 이제 문자, 특히 이제 문자에 대한 인코딩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암호화, 이제 복호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이 URL 인코딩이라는 게 나오고요. 베이스 64 인코딩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용어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각각에 좀 대해서 제가 한 4번에 걷더니 뭐 암호화는 저희가 이제 안 할 겁니다. 암호화는 뭐 다 아시고요. 인코딩과 URL 인코딩, 그 다음에 베이스 64 인코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오늘 이제 인코딩에 대해서 좀 문자 인코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죠. 그 기존에 간단하게 가장 이제 단순한 인코딩은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죠. 이게 뭐죠? 예. 주로 이제 영어 같은 거죠. 만약에 A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하겠습니다. 뭐 11이다. 그 다음에 뭐 물음표 표시는 20이다. 이렇게 즉 어떤 특정한 문자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아스키는 보통 이제 7비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키 코드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영어를 표현하는 데는 적정하지만 뭐 한글이라든가 이게 이제 뭐 중국 한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하는 방법, 그 표현하는 한계가 있죠. 자릿수에. 그래서 뭐 어찌됐건 그래서 유니코드라는 게 또 나와서요. 예. 요거는 이제 16비트로 늘린 거죠. 예. 그래야만 표현할 수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이제 유니코드가 나왔고요. 물론 요게 이제 유니코드 말고 이제 32비트에 대한 얘기들도 가끔 있는데 요거는 논에서 저희가 제외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니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걸 또 이제 사용하다 보니 이제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인터넷 이제 활성화되면서 여러 이제 나라의 특징적인 언어들을 이제 통합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UTF-8. 요새는 다 UTF-8로 인코딩을 하죠, 문자는. 예. 이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구조가 유니코드 플러스 아스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뭐 감리 2025다. 예, 요거는 여기 보시면 이 감리라는 거는 기존의 아스키로 저희가 표시할 수 없었던 것들이죠. 한글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유니코드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5 같은 건 숫자잖아요. 예, 이건 2025 이렇게 숫자, 즉 아스키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바로 아스키 코드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막 또 들어가면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뭐 사실 코딩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자세한 거는 뭐 또 개별적으로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 이렇게 이 UTF-8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8은 이런 형태다.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죠. 예. 그 원래 유니코드는 16비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는 16비트는 원래 2바이트죠. 네. 근데 요 UTF-8에서 유니코드는 2바이트가 아니라 3바이트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감리가 있습니다. 네, 이 감이라는 한글을 표시하는 방법이 이제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AC1이죠. 그래서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A C10입니다. 유니코드는 요게 16비트라고 했잖아요. 여기 요 두 개씩 8비트씩 16진수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왼쪽에 보시면 이제 UTF-8로는 23417614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뭐 10진수로 표현됐죠. 얘 하나씩이 뭐죠? 예, 아까 3바이트란데 이게 1바이트씩이죠. 1바이트 1바이트 해서 83, 24. 뭐 비트로 하면 24비트가 되겠네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234176144가 뭐냐? 234는 이제 10진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계산기에서 좀 보겠습니다. 계산기를 하나 열어놨죠. 예. 근데 계산기에서 제가 요 234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34, 요 10진수 2, 3, 4를 넣으면 여기는 헥사. 예. 그리고 이제 2A가 나오고요. 무슨 2A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76 같은 경우는 B0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144 90이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확인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감리라는 요거를 이제 검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URL에 보시면 예, 파라미터로 감리 한글이 간 걸 볼 수 있고 실제 요거는 이제 감리가 한글로 날아가진 않고요. 요거를 카피해서 여러분 텍스트장에 붙여 놓으면 그래서 감리라는 게 사실 요 부분입니다. 네, 요게 이제 감리고요. 여기 보시면 EA B090 네, 요 감이었죠. 그 다음 뒤에 EB A6 AC 요게 리 한글 감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URL을 통해 날아갑니다. 이건 이제 URL 인코딩이니까 이거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감리를 이제 인코딩 해보면 네, 요거 EA B090 이렇게 나오죠. 네. 이제 오늘 한테 말씀드리려는 거는 중요한 거는 예, 인코딩과 디코딩과 이제 암복과는 명확히 다른 것이다 라는 것과 저희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는 UTF-8 방식은 그 유니코드랑 예, 아스키를 좀 조합해서 만든 체제다. 그래서 유니코드는 여기선 또 중요한 게 16비트가 아니라 예, 3바이트 즉 24비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표현 가능한 아스키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이어서 그럼 이제 이 URL 인코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인코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